여기 잘 보세요. 이게 생리주기예요. 이 생리주기를 가지고도 자궁근종에 어떠한 요법을 써야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고에스트로겐 혈증, 그것이 자궁근종과 관계가 있다는 논문. 고에스트로겐 혈증, 자궁평활근종 발생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프로게스테론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에스트로겐 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 유방암에도 노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암 또는 자궁근종에도 노출될 수 있대요. 만성 간 질환에서 혈장 수준 및 소변 내 에스트로겐 배설, 자궁근종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가임기 내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골다공증에도 노출되지 않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치면 과유불급이라 만성 간 질환에서 혈장 수준 및 소변 내 에스트로겐 배설, 혈장 농도 또는 비결합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라디올의 배설과 여러 간 기능 이상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동의학에서는요, 모든 여성들의 질병은 거의 혈과 관계된 병이 많고 또 간과 관계된 병이 많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자궁근종이 어떻게 간과 연계되어 있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혈장 농도 또는 비결합 에스트론 또는 에스트라디올의 배설과 여러 간 기능 이상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하는 상대적인 고에스트로겐 혈증은 만성 간 질환의 일부 임상 관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간 기능 부전 또는 간 질환은 고에스트로겐 혈증으로 인한 자궁근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에서 컨트롤을 못하면 고에스트로겐 혈증이 발생할 수 있대요. 또 다른 논문, 호르몬 대사와 혈중 함량 조절에서 간의 역할. 정상적인 간 기능은 내분비선뿐만 아니라 간 자체에 의해 조절되는 혈액 내 호르몬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호르몬 함량은 정상일 수 있으며 내분비선 기능이 증가하면 간에서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비활성화되고 담즙으로 배설됩니다. 호르몬 과잉이 간의 조절 능력을 초과하면 호르몬 혈중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대로부터 동의학에서는 간의 신진대사력, 그것을 고름풍으로 묘사했고 그 고름풍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거나 또는 과잉 항진되거나 하면 우리 몸에 갖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에서 호르몬 대사를 조절한대요. 그런데 그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혈중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요. 이것은 에스트로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궁근종과 관련돼서 간의 역할을 보니까 간에서 호르몬 조절력을 잃게 되면 혈중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진다. 높아지면서 자궁근종, 유방암 또는 자궁암 등등이 노출될 수가 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간은 신체에서 가장 큰 내부 기관이며 이종생물체의 신진대사 및 해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호르몬을 분비하여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족구름풍 간 목경은 먼저 간이라고 하는 장부의 정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신의 내분비 호르몬 조절력으로 역시 온몸의 항상성, 신진대사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 부전 또는 간 질환 등등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신진대사와 해독의 핵심적인 역할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자궁 근종과 관계돼서는 혈중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궁 근종이다. 자궁 근종과 삼진법 왜 간 정격증인가 이해하셨죠? 왕초보님들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보다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 케이스별로 삼침을 적용할 수 있는 간정격 그리고 삼처승격 말고 다른 요법들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어드릴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전문가들을 위한 진단 팁 하나만 먼저 드립니다. 복진을 해봤을 때 흉겹고만이 있어요. 문진을 해봤을 때 입이 쓰고 마르는 구고, 인건 등의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문진을 통해서 왕래한열, 구역, 구토, 두통 그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궁 근종이야. 그러면 100% 간 정격증입니다. 간 정격증. 간 정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곡곡촌의 N극면, 경거중봉의 S극면을 붙잡합니다. 3초 승격증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까요? 12경맥의 청사진에 보면 간 정격을 놓는 곳이나 3초 승격을 놓는 것이 거의 같아요.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나 간 정격과 3초 승격증의 적용 구분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궁 근종의 원인 인자로도 작용한대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 그리고 히스테리 발작에 가까운 스트레스, 그런 경우에 더더욱 생리불순으로 이어지고 또 자궁 근종, 그 외에 여러 여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대요. 자궁 근종 환자에게 문진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발작 시에 참아야 하느니라 해서 꾹꾹 혼자 참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간 정격증이 맞고 폭발적인 히스테리 발작 쪽이다. 그러면 그때는 3초 승격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때는 우울증, 어떤 때는 조현병 증상. 그런 경우엔 두 개를 같이 놓으세요. 두 개를. 3초 승격, 간 정격을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편두통이 잦은 생리불순을 겸한 생리통이 유난히 심해요. 그런 경우라면 같이 써주는 거예요. 간 정격, 3초 승격 같이 써주세요. 이 경우에는 한쪽에만 놓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다 놓는 겁니다. 그래봐야 자석값 얼마 안 돼요. 간 정격 한쪽에 60원, 양쪽에 120원. 3초 승격 한쪽에 60원, 한쪽에 60원, 120원. 240원이에요. 240원. 물론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뗐다. 버리세요. 혹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붙이고 갔는데 저녁에 되니까 여기저기 떨어졌어. 그럼 또 그걸 떼어서 이렇게 붙여서 다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미 피부에 닿으면 녹슬은 거예요. 녹슬었어요. 땀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붙이면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감히 버리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간 정격, 음곡곡촌의 N극면, 경거중봉의 S극면, 3초 승격, 통곡 액문의 N극면, 삼리천정의 S극면.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좀 불충분합니다. 전문가들 용어로는 외국에 계신 우리 스페셜리스트 분들께서 고방요약 해서는 왜 이렇게 뜸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겸해서 심화과정, 여성 건강과 싸움침, 그리고 방제학, 이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소태출혈 말고 하혈로서의 북루, 그것이 있고 또 혈병, 이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냉대야, 색깔까지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요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방제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요긴한 방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싸움침법, 심화 과정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